네, 안녕하세요. 심리 채널 고고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경험하지만 아직도 그 신비로움이 파헤쳐지지 않은 꿈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밝혀진 9가지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 채널에서 왜 과학을 다루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과학적 연구를 근거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포함한 기능 전반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뇌과학과 관련한 내용들은 신경심리 분야에서도 함께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 내용들이 심리학에서도 다룰 수 있는 주제인 것이죠. 그럼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렘수면은 꿈을 꾸게 하지만 우리가 꿈을 꿀 때 항상 렘수면 상태는 아니다. 렘수면은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Rapid Eye Movement라고 해서 자는 동안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들은 렘수면과 비렘수면을 포함한 수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꿈은 렘수면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 렘수면 상태에서 뇌의 신경 시스템 수준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깨어서 활동할 때와 마찬가지로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꿈은 비렘수면일 때도 꾼다고 하네요. 곧 렘수면이 꿈을 꾸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필수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렘수면은 우리의 뇌가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였을 때 수면의 여러 단계 중 렘수면의 비율이 80%를 차지합니다. 반면에 성인은 20에서 25% 정도만 렘수면이 차지하고 있죠. 즉, 나이가 들어가면서 렘수면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이를 통해 렘수면과 렘수면 당시에 꿈을 꾸는 현상이 우리의 신경세포의 성장과 심리적 발달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꿈은 얕은 수면 상태와 같이 이제 막 잠이 들 때나 잠에서 막 깬 비몽사몽 상태일 때도 꾼다. 이건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렘수면 이외에도 꿈을 꾼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잠이 막 들 때 또는 잠이 막 깰 때 그런 과정에서도 꿈을 꾼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를 덧붙여서 비렘수면이 총 4단계로 분류가 되는데 그중 2단계 얕은 수면 상태에서 꿈을 꾸게 될 경우 렘수면에 의한 꿈인지 비렘수면 2단계 상태에서 꾸는 꿈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번째, 렘수면은 신경학적으로 꿈속에서 강한 시각적 이미지를 경험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꿈은 렘수면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이때 우리의 뇌는 그 활동 부위가 바뀐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의 집중력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이 전전두피질인데요. 이 영역이 덜 활성화되는 반면에 감정과 기억, 본능적 반응에 관여하는 변연계와 시각 기능을 담당하는 후두엽이 많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강한 시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뇌가 꿈을 꾸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꿈의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 활동, 믿음을 반영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꿈을 꾸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음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꾸는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가장 관심을 갖는 대상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꿈의 많은 내용들이 깨어있을 때 친숙한 사람이나 장소, 활동들을 포함하고 꿈속의 내용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법한 상황을 보여주죠. 이건 꿈이 완전히 모순된 현상을 보여준다거나 완전히 비현실적이라거나 완전히 기괴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가 깨어있을 때 경험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꿈으로 꾸는 경우 이는 어떤 사고의, 생각의 통찰을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꿈속에서의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거나 혁신적인 생각의 재료로서 활용이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꿈에서 꾼 내용으로 글을 쓰거나 작사 작곡을 하고 영화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내용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과학의 영역에서도 이런 꿈의 역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본질을 무한한 혁신의 제너레이터로서, 창조자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내는 곳으로서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7번째, 꿈을 기억해내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다. 우리가 꿈을 기억하려고 일부러 따로 메모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1개에서 2개의 꿈을 기억한다고 해요. 평균적으로는 젊을수록 더 많은 꿈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고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 더 잘 기억한다고 합니다. 대개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살면서 1~2개의 특별한 꿈은 기억을 하곤 하죠. 그리고 꿈을 다시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흥미를 느끼게 될 경우 관련한 꿈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꿈은 기억하려고 할수록 기억해내기가 쉽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세요. 8번째, 꿈은 깨어있을 때 경험한 정보들,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정보들을 우리의 뇌가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평가하고 감정을 조절하고 행동을 미리 연습해봄으로써 마음이 외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치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와 마찬가지로 꿈은 심리를 조절하는 심리 조절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9번째, 우리는 명료한 자기인식을 포함한 메타인지를 꿈꾸는 동안 할 수 있다. 메타인지 다들 아시나요? 메타인지는 쉽게 말하면 나를 위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인지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이 되어서 나를 보는 능력이거든요. 예를 들면 내 생각을 내가 인지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능력이에요. 그럼 이 9번째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가 꿈을 꾸는 동안 우리의 정신은 깨어있을 때와 비슷한 활동을 합니다. 추론, 비교, 기억, 결정,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고 있죠. 자각몽 또한 이런 맥락의 한 가지 예이고 내가 나를 관찰하는 형태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메타인지 능력은 한때 꿈에서 작동할 수 없다고 여겨졌지만 현재 연구 결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하네요. 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는 조금 다른 의식적 활동이지만 메타인지 능력을 분명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심리학자 켈리 버클리 박사가 언급한 현대과학이 밝혀낸 9가지 꿈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직 꿈에 대해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연구의 가치가 높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연구 결과들이 나올지 같이 주목해보면 좋을 듯 하네요. 좀 더 흥미로운 내용이 발견된다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뿅!